파키스탄 부유층 가정에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7살 아들이 갑자기 걷지 못하게 됐는데 파키스탄 현지 최고 병원들이 모두 포기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온 지 단 이틀 만에 정확한 진단이 나왔고 2달 후 아이가 다시 뛰어다니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수십만 달러 드는 치료를 한국에서는 몇 분의 1 비용으로 해결했죠. 지금 이 가족은 한국을 두 번째 고향이라고 부르며 매년 방문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한국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키스탄 라우르에 살고 있는 37살 여성 파리다 칸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냈어요. 저희 가족은 그동안 꽤 풍족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섬유 사업이 잘 되어서 라우르에서도 중상류층에 속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큰 집에 살면서 아이들 교육도 최고로 시켜주고 가족 여행도 자주 다녔죠. 특히 7살 된 막내 아들 아리브는 저희 가족의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리브는 정말 활발한 아이였어요. 친구들과 축구를 하며 뛰어다니고 계단을 2개씩 뛰어 올라가는 개구쟁이였죠. 그런데 작년 봄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아리브가 갑자기 다리를 절뚝이며 걷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뛰어놀다가 삐끗했나 보다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리브는 계속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이가 엄마, 다리가 아파라고 하소연하기 시작했거든요. 남편과 상의해서 라우르에서 가장 유명한 소아과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아마 성장통일 거다. 조금 더 지켜보자는 게 그 의사의 진단이었죠.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한 달이 지나자 아리브는 계단을 제대로 오르내릴 수 없게 됐습니다. 학교에서도 체육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선생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기운이 없어졌고 예전처럼 밝게 웃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죠. 그때부터 저희는 병원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라우르의 모든 대학병원을 다녔고 심지어 수도 이슬라마바드까지 가서 전문병원을 찾았어요. 하지만 어느 의사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다. 희귀한 신경성 질환일 수 있다는 애매한 말만 반복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슬라마바드의 한 신경과 전문의가 한 말이었습니다. 진행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평생 휠체어를 써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도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더군요. 그동안 쌓아온 재산도 성공한 사업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어요. 제 아들을 구할 수 없다면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리브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울지 마. 그 어린 목소리에 담긴 용기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이 아이는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면서 엄마를 위로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리브의 미래를 생각하니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다짐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 세상 어디든 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찾아가겠다고 말이에요. 절망 속에서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유명한 병원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미국의 메이어 클리닉과 존스 홉킨스 병원에 문의해봤습니다. 하지만 치료비가 1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하더군요.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었어요. 아무리 여유가 있다고 해도 그 정도 돈을 한 번에 준비하기는 쉽지 않았죠. 게다가 치료 대기 기간만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샤리테 병원도 알아봤어요.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병원 중 하나라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역시 비용 문제와 언어 장벽이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독일어는 물론이고 영어도 유창하지 못한 저희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싱가포르도 생각해봤습니다. 아시아권이니까 조금은 가깝고 의료 수준도 높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여기도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무엇보다 아리브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서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흥분해서 저를 불렀어요. 파리다, 이것 좀 봐. 남편이 보여준 건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아랍계 아이가 한국에서 희귀병을 고쳤다는 뉴스 영상이었거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한국, 정말?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 정도만 들어봤을 뿐이었죠. 의료 기술이 뛰어나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계속 자료를 찾아보더니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줬습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이 미국이나 독일 못지않게 발달했다는 거예요. 특히 희귀병 치료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치료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는 점이 희망적이었어요. 저는 밤새도록 한국 의료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한국 병원들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최첨단 장비들과 깔끔한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를 대하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너무 따뜻해 보였거든요. 용기를 내어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리브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치료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했어요. 놀랍게도 이틀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의료 코디네이터라는 분이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아리브 군의 증상을 보니 충분히 치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빨리 오시는 게 좋겠어요. 그 짧은 메시지에 얼마나 큰 희망을 느꼈는지 몰라요. 파키스탄에서는 아무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는데 멀리 있는 한국에서 이렇게 확신에 찬 답변을 받다니요. 의료 코디네이터분은 정말 세심했습니다. 비자 발급부터 숙소 예약, 공항 픽업까지 모든 걸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한국어를 몰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라는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남편과 상의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자고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는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두려움 반, 기대 반이었죠.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모든 게 불안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아리브에게 한국에 간다고 말했을 때 아이는 엄마, 한국에 가면 내가 나을 수 있어? 라고 물었어요. 저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거야, 아리브. 엄마가 약속할게. 그때만 해도 그 약속이 정말 지켜질 줄은 몰랐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가족 사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한국에서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희는 희망을 품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공항 직원이 아리브를 위한 휠체어를 미리 준비해두고 있었어요. 그것도 어린이용으로요. 저희가 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파키스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 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의료진이 직접 공항에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간호사 두 분이 저희를 맞이하며 파리다 칸님이시죠? 아리브는 잘 지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국어로 말했지만 통역사가 함께 있어서 바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입국 수속도 정말 빨랐습니다. 일반 승객들과는 다른 통로로 안내받았는데 마치 귀빈 대우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세관 직원들도 저희 상황을 알고 있는 듯 친절하게 처리해 주더군요. 아이가 아프다니 빨리 병원에 가세요라며 격려의 말까지 해주셨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전용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고가 붙은 깔끔한 승용차였어요. 운전기사분도 정말 친절했습니다. 아리브가 차에 타기 편하도록 발판까지 준비해 주시더군요. 서울 시내를 지나면서 창밖 풍경을 보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모든 게 너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도로도 반듯하고 건물들도 현대적이었습니다. 특히 병원들이 정말 많더군요. 큰 병원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 역시 의료 선진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파키스탄에서 본 어떤 병원보다도 크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입구부터 로비까지 모든 게 반짝반짝 깨끗했습니다. 접수를 하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저희 도착 시간에 맞춰서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거든요. 아리브 환자분 맞으시죠? 바로 검사실로 안내해드릴게요 라고 하더군요. 대기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곧바로 정밀검사가 시작됐습니다. MRI부터 시작해서 유전자 검사, 신경근육 반응 검사까지 정말 다양한 검사들이 이어졌어요. 파키스탄에서는 한 가지 검사 받으려면 며칠씩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하루 만에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검사하는 동안 의료진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리브를 대할 때마다 정말 따뜻하게 웃어주더군요.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계속 격려해주고 검사 중간중간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참아줄래? 라고 말해줬어요. 특히 MRI 검사할 때가 기억에 남아요. 아리브가 좁은 기계 안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하니까
기사분이 아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스티커를 기계에 붙여주더군요. 이제 무섭지 않지? 친구들이 함께 있잖아라고 하면서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병원 곳곳을 둘러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환자들을 위한 시설이 이렇게 잘 되어 있다니요. 어린이 놀이방은 물론이고 보호자를 위한 휴게실, 기도실까지 있더군요. 심지어 할랄 음식을 파는 식당도 있었어요. 다음 날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아신경과 이현수 교수님이 저희를 부르더군요. 교수님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진단명이 나왔습니다. 소아 특발성 신경근 이축증이라는 병입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드디어 정체를 알 수 없던 병의 이름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의 다음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치료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됐고 아직 진행이 많이 되지 않았어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불치병이라며 포기하라던 병이 여기서는 치료 가능한 병이라고 하다니요. 같은 병인데 이렇게 다른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남편도 눈물을 글썽이며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교수님은 저희를 다독이며 말씀하시더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아리브를 꼭 낫게 해드릴게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날 밤 병원 숙소에서 아리브를 안고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에 오기를 정말 잘했구나. 여기서 우리 아이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구나. 파키스탄에서는 절망만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희망이라는 단어로 바뀌었거든요. 이현수 교수님은 아리브의 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소아 특발성 신경근 이축증이라는 희귀 질환입니다. 신경과 근육을 연결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솔직히 병명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교수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니 조금씩 알 수 있었습니다. 아리브의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방치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는 병이었죠. 미국에서는 이런 병을 치료하려면 유전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비용이 수십만 달러가 들어요. 교수님의 말에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우리 돈으로 수억 원이라니 아무리 여유가 있다고 해도 그런 돈을 마련하기는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의 다음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한국에서는 건강보험과 희귀질환 지원제도가 있어서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외국인이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이런 제도가 있다니요. 파키스탄에서는 돈이 없으면 치료받기 어려운데 한국에서는 외국인인 저희까지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조기 유전자 주입 치료와 집중적인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호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관건이에요.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교수님의 말에 저는 즉시 대답했어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아리브의 입원 치료가 시작됐어요. 처음 병실에 들어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파키스탄의 병실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깨끗하고 쾌적한 것은 물론이고 아이를 위한 시설들이 정말 잘 되어 있었어요. 침대 옆에는 보호자용 의자가 있어서 제가 밤새 아리브 곁을 지킬 수 있었어요. 화장실도 깨끗하고 샤워 시설까지 완비되어 있더군요. 무엇보다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치료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아리브는 매일 여러 차례 주사를 맞아야 했고 물리치료도 받아야 했어요. 처음엔 아이가 많이 아파했습니다. 엄마, 아파요.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울면서 말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고통을 견뎌야 아리브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의료진들이 정말 천사 같았어요. 간호사들은 아리브가 울 때마다 달려와서 달래주었습니다. 아리브야,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라고 하면서 아이 손을 잡아주더군요. 특히 김미영 간호사님이 기억에 남아요. 아리브가 주사를 무서워할 때마다 우리 아리브는 정말 용감한 전사야. 나쁜 병균들과 싸우고 있는 거잖아 라고 말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아리브도 용기를 내서 치료를 받았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도 정말 친절했습니다. 아리브의 작은 근육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마사지해주고 재활 운동도 게임처럼 재미있게 만들어주셨어요. 아리브야, 이 운동은 슈퍼히어로가 되는 특별한 훈련이야 라고 하시면서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났어요.
아리브는 점점 치료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엔 울기만 하던 아이가 엄마, 나 용감하지?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저도 힘을 얻었습니다. 교수님은 매일 아리브의 상태를 점검해 주셨어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근육 반응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희망이 자랐어요. 어느 날 밤, 아리브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여기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 나를 살려주려고 열심히 도와주는 것 같아. 7살 아이가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기특했어요. 김미영 간호사님은 저에게도 힘이 되어주셨어요. 어머님, 힘내세요. 이 아이는 꼭 나을 거예요. 저희가 책임지고 치료할게요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밤늦게 병실에서 아리브를 보고 있으면 생각이 많았어요. 한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파키스탄에서는 절망뿐이었는데 여기서는 희망과 사랑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거든요. 치료를 시작한 지 3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리브 곁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엄마, 나 혼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더군요. 처음엔 그냥 아이가 하는 말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아리브가 정말로 침대에서 팔로 몸을 지탱하며 상체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3주 전만 해도 그런 힘조차 없었던 아이가 말이죠. 아리브야,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그 소리를 듣고 김미영 간호사님이 달려오셨습니다. 어머, 아리브가 혼자 일어났네요. 간호사님의 목소리에도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곧이어 이현수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교수님은 아리브의 상태를 자세히 확인해 보시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경과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좋아지고 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파키스탄에서 평생 휠체어를 써야 할지도 모른다던 그 절망적인 진단이 거짓말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이후로 아리브의 회복 속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처음엔 상체만 일으킬 수 있었던 아이가 며칠 후엔 침대 끝에 다리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됐어요. 물리치료 시간이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치료사 선생님은 아리브야, 오늘은 어디까지 해볼까? 라고 물으시곤 했어요. 아이도 더 멀리 가보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며 열심히 노력했죠. 다른 환자 가족들도 아리브의 회복을 응원해 주었어요. 같은 병동에 입원한 할머니 한 분은 저 아이 정말 용감하네. 우리나라 의술이 최고야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런 격려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아리브가 휠체어에서 완전히 내려와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어요. 물론 아직 불안정했지만 분명히 자신의 힘으로 걷고 있었거든요. 엄마, 나 걸을 수 있어. 아리브의 그 외침에 병동 전체가 술렁였어요.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모두 몰려와서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아리브야, 정말 잘했어. 우와, 대단하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알라신께 감사하다고, 한국에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이에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이현수 교수님이 저를 일으켜 세우며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인 치료가 있다면 어떤 아이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리브가 그걸 증명해 준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파키스탄에서는 아무도 희망을 주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희망을 이야기하더군요. 아리브의 첫걸음을 본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아리브가 걸었어요. 정말 걸었다고요. 남편도 전화기 너머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파리다, 한국에 보내길 정말 잘했어. 우리 아들이 살았구나. 남편의 그 말에 저도 다시 한번 울었어요. 정말 한국에 와서 다행이었어요. 만약 포기했다면, 만약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의료진을 완전히 신뢰하게 됐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아리브의 회복 과정을 직접 보면서 한국 의료 기술의 수준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파키스탄의 의료 현실이 얼마나 부족한지 절감하게 됐습니다. 똑같은 병인데 한국에서는 치료가 가능하고 파키스탄에서는 불치병이라니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김미영 간호사님은 아리브 어머님, 이제 정말 안심하셔도 돼요. 이 아이는 분명히 완전히 나을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아리브도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밝은 웃음을 되찾았고, 엄마, 나 이제 축구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한국에서 말이에요. 2달이 지났을 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리브가 간단한 보조기만 착용하고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완전히 정상은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건강한 아이의 모습이었죠. 이현수 교수님은 이제 퇴원해도 될 것 같아요. 집에서도 꾸준히 재활운동만 하면 더욱 좋아질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치료비였어요. 병원 직원이 최종 계산서를 가져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저렴했거든요. 파키스탄의 고급 병원에서 받는 일반 치료비보다도 적었어요. 지원제도 덕분이었죠. 이게 맞나요? 저는 몇 번이나 다시 물어봤어요. 미국에서는 수십만 달러가 든다던 치료를 한국에서는 이렇게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희귀질환 지원 제도와 인도적 차원의 의료비 지원이 적용됐어요. 직원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또 한 번 한국이라는 나라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저는 그 은혜를 어떻게든 갚고 싶었습니다. 이현수 교수님과 김미영 간호사님, 그리고 아리브를 돌봐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 편지를 썼어요. 파키스탄어와 영어로 정성스럽게 적었죠. 한국의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편지와 함께 제가 제안한 것이 있었어요. 파키스탄에서 한국 의료를 알리는 일을 하겠다는 거였죠. 많은 파키스탄 사람들이 한국의 뛰어난 의료 기술을 모르고 있어요. 제가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현수 교수님은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파리다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귀국 후 저는 약속을 지켰어요. 한국 병원과 연결된 환자 안내 블로그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시작했거든요. 파키스탄어로 한국의 의료 정보를 자세히 소개하고 치료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벌써 15가족이 제 도움으로 한국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아리브와 비슷한 병을 앓던 아이들도 있었어요. 모두 성공적으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돌아왔죠. 블로그를 통해 받는 감사 메시지를 볼 때마다 뿌듯해요. 파리다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살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같은 글들을 보면 정말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저희는 또 다른 약속도 했어요. 매년 아리브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거예요. 아리브의 건강 상태를 점검받기도 하고 은혜를 갚은 분들께 안부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죠. 작년에 2번째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김미영 간호사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아리브야, 정말 많이 컸네. 이제 완전히 건강한 아이구나. 아리브도 간호사님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안겼어요. 이현수 교수님도 아리브의 상태를 보시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완전히 회복됐어요. 이제 어떤 운동을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마지막 걱정도 사라졌어요. 한국은 이제 저희에게 단순한 치료를 받은 나라가 아니에요. 진짜 2번째 고향이 됐거든요. 거리를 걸으면서도 음식을 먹으면서도 여기가 우리 아리브를 살려준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리브도 한국을 정말 좋아해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고 한국 음식도 잘 먹어요. 특히 김치찌개를 좋아하더군요. 엄마, 이 맛이 나를 낫게 해준 맛이야라고 말하면서요. 무엇보다 아리브에게 꿈이 생겼어요. 엄마, 나 커서 의사가 될 거야. 아픈 아이들을 고쳐주는 의사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눈에서 또 눈물이 났어요. 그래, 아리브. 너도 이현수 교수님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렴.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아리브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한국에서 공부해야겠네요. 지금 아리브는 10살이 됐어요. 친구들과 축구도 하고 달리기도 해요. 누가 봐도 완전히 건강한 아이죠. 가끔 예전 일이 꿈만 같아요. 정말 한국에서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한국은 제 아들의 목숨을 살려준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나라예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바꿔준 고마운 나라죠. 앞으로도 저는 한국과 파키스탄 사이의 의료 교류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훌륭한 의료 기술을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이 제가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해요.